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한국인의 영어 습득을 위한 최고 학습법의 뇌과학적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몇 번에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문장을 소리 내지 않고 읽을 때의 영어 습득 효과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영어 문장을 소리 내지 않고 읽고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의 뇌 속과 뇌 밖에서는 어떤 영역들이 작동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문장을 소리 내지 않고 읽을 때 우리의 뇌 속과 뇌 밖의 작동 영역과 정보 이동 경로입니다. 문장을 소리 내지 않고 읽으면 문장의 이미지는 뇌 밖에 있는 보조기관인 눈을 통해서 뇌 속에 있는 보기중추로 옮겨지게 됩니다. 보기중추에서는 눈을 통해 들어온 영어 문장에 대한 정보를 이해중추로 보내주게 되고 이해중추에서는 빛은 몰아낼 수 있다 어두물이라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소리 내지 않고 읽기의 모든 절차는 끝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영어 문장을 소리 내지 않고 읽게 되면 영어의 습득을 위해 활성화되어야 하는 뇌 속의 구성중추, 발음중추, 듣기중추와 뇌 밖에 있는 4대 발성기관인 후두, 혀, 턱, 입술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문장을 소리 내지 않고 읽을 때의 어느 정보 흐름들을 보시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장을 소리 내지 않고 읽게 되면 Light can drive out darkness 라는 문장의 이미지는 뇌 밖에 있는 눈을 통해서 뇌 속에 있는 보기중추로 옮겨지게 됩니다. 보기중추에서는 눈을 통해 들어온 영어 문장을 이해중추로 보내게 되고 이해중추에서는 Light can drive out darkness 라는 문장을 빛은 몰아낼 수 있다 어두물 이라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소리 내지 않고 읽기의 모든 절차는 끝나게 됩니다. 어느 정보 흐름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소리 내지 않고 영어 문장을 읽게 되면 영어의 습득을 위해 활성화되어야 하는 뇌 속의 구성중추, 발음중추, 듣기중추와 뇌 밖에 있는 4대 발성기관인 후두, 혀, 턱, 입술은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문장을 소리 내지 않고 읽을 때의 작동 영역들과 영어를 습득하기 위해 활성화되어야 하는 영역들을 서로 비교한 자료입니다. 영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뇌 속의 4대 영역인 듣기, 이해, 구성, 발음 중추와 뇌 밖의 4대 영역인 후두, 혀, 턱, 입술 등 8대 영역이 모두 작동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어 문장을 소리 내지 않고 읽게 되면 영어의 습득에 필요한 8대 영역 가운데 단지 한 개 영역만 작동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문장을 소리 내지 않고 읽을 때의 학습 효과입니다. 결국 영어 문장을 소리 내지 않고 읽게 되면 영어의 습득에 필요한 8대 영역 가운데 이해중추만 작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리 내지 않고 읽기는 영어를 습득하는 단계에서는 추천하기 어려운 학습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읽는 방법으로 중급 또는 고급 독해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영어 습득에는 극히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도움만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어를 습득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영어 문장을 소리 내지 않고 읽는 학습법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한국인의 영어 습득을 위한 최고 학습법의 뇌과학적 모색이라는 강의의 첫째 시간으로 영어 문장을 소리 내지 않고 읽을 때의 영어 습득 효과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